지금 남아있는 개미들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여론이 유지가 될 경우에 그만큼 많은 개미들이 더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재판을 보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계좌는 반토막 이상이 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카카오 녹화해볼 겁니다. 카카오, 요즘 카카오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 좀 녹화해볼 거고요. 지금 이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 방향을 다시 위로 올릴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이 증권가에서부터 벌써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지주사에 대한 이 비전을 보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개미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차트 보시면 초록 색깔 선 보이시죠? 이 개인들 보유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다 팔아 제끼는 주식을 개인들만 사서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각각의 이제 보는 시야마다 그 근거들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이 얻는 근거들은 어디서 나온다? 기관들과 외국인에서 나온다. 그 사실은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카카오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게 사실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카카오를 당장에는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장에 뭐 손절해버려라 그러면 마음도 불편하고 이제 계좌도 불편하겠죠. 잃고 마음도 아프고, 그죠? 그래서 바로 손절해버리는 것보다 차후라도 내가 이 카카오라는 종목의 이제 평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 끌어내렸을 때 나중에 이 종목이 조금이라도 올라와줬을 때 내가 본전으로 팔 수 있겠느냐, 혹은 그 이상으로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팔지 말라는 얘기가 카카오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카카오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명백하게 좀 밝혀드리고요. 이 카카오를 지켜보고 있는 대형 기관들의 시야는 어떤지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당장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투자라는 게 내가 이제 머리로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바로 털어내야 될지 아니면 추매를 좀 해가면서 버텨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만약 버텨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가에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공략법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카카오의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 차트 이거 그래프 보면 딱 오시잖아요, 느낌이. 지금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장의 손실이 무서워서 추매를 하는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음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손실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비중 더 사모으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공략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공략법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공략법 알려드리면서요, 카카오에 지금까지 나온 손실을 또 복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종목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보시고 내가 평소에 샀던 종목이야,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이만한 종목이 없어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카카오의 손실을 복구할 만한 정말 중요한 조커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공략법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부담 느끼실 필요 없다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당장은 보유해야 되는 이유, 이거 전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카카오에 치명적인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영혁신위원장이죠,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SM의 주가를 시세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 카카오의 주가가 상당히 출렁했죠. 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가가 왜 출렁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븐 잡스 다들 알죠? 애플의 창업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너가 만약에 무언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 기업의 이미지를 망치는 데는 이만한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너의 자식이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재벌 2세가 막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것도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먹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정작 오너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너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이슈면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시세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투자 시장에 완전히 이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종목 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범수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 맞아버린 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네. 이게 일반적으로 오너 리스크는 기업의 이미지가 깎인다. 이미지가 깎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너리스크 발생으로 이미 주가가 떨어질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더라. 이 SM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더 가산점,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거죠. 더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올라온 지 한 채 2달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시총이 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HLB가 이 FDA 승인을 받네 마네 하다가 이제 여기서 유예를 맞은 순간부터 날아간 시총이 4조 원 가량 됐었는데 이 카카오가 지금 벌써 그의 2배가 넘어서는 정도의 시총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총이 대부분 누구의 시총이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시총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주체에서 시총을 9조 원이나 날려버렸고 이 시총을 누가 삼켰다? 개미들이 지금 삼키고 있다. 돈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개미들이 삼키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카카오는 실제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8.5% 증가를 한 1,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구속이라는 대형 악재를 넘어서기에는 이것조차 역부족이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올해 초보다 9조 3,417억 원이나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총이 많이 날아가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다 가벼워집니다. 시총이 무거워질수록 기업의 주가가 무거워져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좀 예로 좀 들어볼게요. 똑같은 무기를 들고 똑같은 체형의 사람들이 500명 똑같은 진영으로 서로 맞부딪힙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역량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부딪히더라도 둘 다 똑같은 피해와 똑같은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좀 시총이 많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좀 역량이 좀 다른 한쪽은 100명, 한쪽은 2명이서 싸운다고 감안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5대2로 싸워도 이기겠는데 당연히 100명 쪽이 이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총이 작게 되면요. 어떤 누군가가 100명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100명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2대2였지만 98명이 여기다 힘을 실어줘버리게 되면 100명이 돼버리니 이기게 되는 거겠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총이 가벼워질수록 이 500명이었던 사람들이 400명, 300명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의 힘이 누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그럼 이 줄어들고 있는 건 누구다? 개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총이 증발하면 증발할수록 이 시총을 개인들이 삼키기 때문에 개인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보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래 팔아버려 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이제 이 김범수 위원장이 재판이 9월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 날 돼서 이게 무죄다, 유죄다, 집행유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유죄로 보고 있는 추세긴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께서 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만질 때 이 9월 11일 재판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됐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유죄를 받았어요. 추가 하락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 타이밍에 내가 팔아보려 그래도 오히려 앞전에 손실 보고 있던 구간이 손실을 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8월달 이제 광복절도 있겠다. 여러 가지 휴무들도 껴 있겠다. 이거 다 빼버리게 되면 채 한 달이 안 된단 말이죠. 이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응을 마치셔야만 이 카카오의 주가를 어느 정도 손실을 상쇄를 시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 주식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M 시세 조정 카카오 김범수 9월 11일 첫 재판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지시,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이 9월 11일 날 열린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이 결과가 나오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최소한 11일 그 당일이 될 거고요. 최대로 미뤄보더라도 약 13일, 14일 정도 될 거예요. 날짜로 맞추면은요, 거래일 상관없이. 이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카카오라는 종목의 미련을 계속 갖고 있다가 계속 추매하고 계속 만지려고 하다 보면 이 이슈가 안 좋게 된다는 여론처럼 안 좋게 흘러가 버렸을 때 그때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믿고 있던 카카오라는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은 이 카카오의 경영쇄신위원장, 창업자, 오너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 카카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비게 되니까 이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영권 분쟁이 예상이 된다. 근데 보통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호재라고 보죠. 그만큼 이 기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영권 분쟁을 호재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이제 경영권 분쟁의 이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카카오의 덩치가 아무리 기업의 평가가 좋고 아무리 흐름이 좋다 할지라도 기업의 덩치가 너무나도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IT 업계를 완전 선도하고 있는 게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꼭 우리가 짚어갑니다. 처음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상장했을 때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IT 업계의 선도주자로 달려나가고 있다. 매년마다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고 매년마다 새로운 커머스들을 만들어가면서 가치를 올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 분야로는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카카오는요, 시총이 9조 원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시총이 현재 16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6조 원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종목들 볼 때 여러분들 테마주 많으시잖아요. 테마주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카카오는 16조 원이 넘는데 이 수치가 9조 원이 날아간 수치더라라는 거예요. 날아간 게 이 정도다. 이만큼의 덩치를 갖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누가 과연 감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지금 뭐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요.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사업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도 자금 투입을 본 기업에서부터 뻗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함부로 인수하려고 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 뭐 끽해봐야 재력으로만 따지자면 뭐 삼성전자 정도가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바쁘죠. HBM으로 SK 완전히 압도해놔야 되죠. TSMC 완전히 찍어 눌러야 되죠. 지금 인텔 쪽도 난리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급 되는 기업들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될까? 외국계 기업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쪽으로 좀 뻗어가 본다면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인데 현재까지 중국이 대주주가 되면서 기업이 상당히 잘 흘러간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사 모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왜 지금 보유하려 하느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손절이나 이런 대응을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 일단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면서 꼼꼼하게 대처해야만 카카오가 단발적인 상승이라도 나올 때 그때 본전 이상에서 매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공략법에 정리를 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략법을 알려드릴 건데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이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 카카오의 원래 기조를 보여줬던 원래 이 주가가 튼튼해라고 이미지를 심어줬던 누굽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을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완전히 지금 망할 것 같아라고 했으면 주식을 다 뺐겠지만 상당수의 주식을 빼면서도 아직 잔류해 있는 건 이 정도 물량을 남겨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던 이 이슈가 잊혀지게 되고 기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 과정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저점에서 비중을 더 넣으면 된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들 갖고 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카오란 주가를 애초에 이렇게 길게 올려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떠났다.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많다 적다
적다. 현격히 적다는 겁니다. 이 현격히 적은 물량은 상관이 없다. 지금 남아있는 개미들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여론이 유지가 될 경우에 그만큼 많은 개미들이 더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재판을 보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계좌는 반토막 이상이 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기업을, 이 종목을 옳은 타이밍에 옳게 대처하는 공략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이런 공략법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공략법을 말씀을 좀 드린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공략법을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공개를 했었죠. 영상에서 HLB 때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공략법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자,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오는 종목들의 공략법을 공개를 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자기 것처럼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절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략법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채팅방에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공략법은 다 무료로 말씀드릴 건데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만 무료로 말씀드릴 거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카카오라고 남기시는 분들께만 채팅방 입장 기회 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분들께, 문자 보내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현재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5배, 5분의 1 토막이 이상이 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가에서 그만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공략법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려보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이제 본전이 이제 최대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카카오에서 내가 만약에 15만원대 잡았다, 뭐 12만원대 잡았다라고 한다면 추매를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적당하게 해서 이것을 본전에 뽑아 나오는 게 가장 최선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봤던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복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아주 걸맞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요 문자 보내시고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것도 다 무료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 들어보셔라 설명 드려보고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종목을 내가 평소에 좀 탔던 종목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이 종목 설명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슈가 또 이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한 개는 공략법, 한 개는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답을 좀 드리고자 하니 이 부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강쌤 카카오 문자 남기신 분들께 다 무료로 공개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